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전형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가을 학기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시작한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많은 어머님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듯하고, 그리고 성대 정도 썼으면 서강대는 이제 뭐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르게 생각해서 오히려 서강대를 써야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씩 인원수가 늘었죠. 그에 반해서 연고대 성대를 쓰신 어머님들이 서강대는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연고대는 쓸 수 없었지만 서강대를 쓰고 싶은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는 연고대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서강대를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집 요강은 어머님들이 지금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연고대나 성대를 지원해 보신 어머님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서강대학교 전형 일정을 보면 29일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월 7일 날 원서 접수는 마감이지만 서류는 4월 9일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지금 가장 다르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서류 제출에 있어서 오프라인 제출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온라인과 우편으로 동시 발송할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어쩌면 어머님들은 약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합격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합격자는 거의 비슷한 6월 25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아시다시피 학교가 좀 작은 학교다 보니까 뽑는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인문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은 학과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규모도 적기 때문에 약간 주저주저하는 경향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12년 전교육 과정에 대해서 선발하는 인원도 꽤 많고요. 그리고 12년 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문계 중에서도 실제로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서강학파라고 해서 서강대에서 경영경제는 굉장히 뛰어난 좋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여주시는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라고 해서 이 부분에 신방과 미디어, 그 다음에 아트 테크놀로지 이런 과들이 있고, 특히 여기 글로벌 한국학이라고 하는 과가 하나 있죠. 이 과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 서강대에서 굉장히 키우고자 하는 학과 학부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곳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연계는 사실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서강대의 강점인 소수정예, 작지만 강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어서 실제로 서강대 출신의 이공계 출신들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강대학교가 학교가 크지 않다 보니까 서강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게 다전공이 가능하다. 보통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자연계를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로 넘어가기도 힘든데 서강대학교는 그런 자연계, 인문계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고요. 그리고 학생 전공이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 전공들을 선택해서 학생이 스스로 뭔가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게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 서강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의 경우는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가 이렇게 4개가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럴 경우엔 약간의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지만 그래도 대부분 12년 전교육과정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하고 똑같을 텐데 다만 서강대학교가 아직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어학능력 기준이에요. 어학능력 기준이라서 토픽 또는 토플 요 2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으로 진행하는 고등교육과정 이수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 3월 전형에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 9월 전형에서는 한국 학교 출신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토픽이나 토플을 꼭 내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머님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토플 시험에 대해서는 이미 점수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충분히 적용이 되고 지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자격에 관해서는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서 이미 연고대 성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또 서강대를 처음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자격 요건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당국에서 체류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체류했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는 것, 이 부분에서는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좋고요. 아니면 아빠 회사 이런 데서 나온 서류도 좋으니까 꼭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시고 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 방법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온라인 플러스 우편으로 되어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 보시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입학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서류 심사 지원서, 학력조회 의뢰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보충자료 이런 것들은 전부 온라인으로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한국어 작성을 권한다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학교생활 보충자료는 뒤에 나오겠지만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목록표를 일단 입력해야 됩니다. 목록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증빙 자료를 PDF 파일로 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 서류들은 전부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재학증명, 성적증명,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 출입국 사실지원, 그 다음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여권사본, 어학능력 기준, 그 다음에 학생증표 전부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다음에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머님들이 이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원자가 직접 서류를 뗄 수 없으니까 입학처에서 학생 지원자에 관한 서류를 우리가 한번 떼어보겠노라 라고 하는 거를 할 테니 위임을 해달라는 그런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이름 쓰고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식 다운받아서 이름, 뭐 생년월일 이렇게 쓰라고 하는 작은 칸에다가 쓰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강대에서 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어학능력 기준 증명서인데 이게 연고대 성대 같은 경우는 스코어 리포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보시면 스코어 리포팅을 했으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스코어 리포팅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건 뒤편에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서류가 나와 있죠. 참고할 부분. 모든 온라인은 사이트에 입력, 업로드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온라인 플러스 우편의 경우는 전부 PDF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우편 발송은 월요일 소인까지입니다. 월요일 소인. 그러니까 실제로 날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날짜를 보시면 우리가 원서를 접수하는 날짜는 7일까지고 서류를 업로드하는 거는 9일까지입니다. 월요일, 금요일까지 업로드를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거는 4월 12일까지예요. 4월 12일인데 요날 소인 도장이 찍혀도 된다. 즉 우체국에서 보내든지 DHL로 보내시든지 그날 날짜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만 되면 우편으로 전부 접수해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 서류를 보신 다음에 여기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그냥 이거 대충 읽고 읽으시고 그냥 슥슥 지나갔다 나중에 원서 접수하면서 어머 이게 뭐야 그래서 부랴부랴 찾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꼼꼼히 좀 읽으시고 밑줄 치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A번에 보면 공인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데 스코어 리포팅 방식에 의한 제출 및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코어 리포팅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위에 이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수단과 정보.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공인성적서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류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결국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달라는 거죠. 실제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성적 스크린샷 하시고 그 스크린샷에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적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서류 100%고요. 여기 동점자 처리는 모두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형론을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사항도 충분히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졸업 예정인 우리 9월 전형 학생들은 사실 여기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포스티유는 해당 국가에서는 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국가는 영사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서식에 대한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미 연고대 성대를 쓰신 어머님들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고교 재학 기간 중에 있었던 활동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9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질문을 좀 볼까요? 질문을 보시면 4개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두 번째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네 이것도 많이 본 거죠. 즉 1번과 2번은 대기업 공통 질문입니다. 대기업 공통 질문이니까 연고대 쓰셨던 어머님들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을 아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경우에도 학업 및 진로 계획 네 이것도 뭐 응용해서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틀린 게 3번입니다. 지원자의 해외 수학 경험 또는 성장 과정 등을 기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원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얼핏 보면 연대 4번하고 비슷한 질문이죠. 연대 4번이랑 비슷한데 연대 4번은 이런 경험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서강대는 지원자의 삶에 미친 영향이 뭐냐라고 약간 질문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입력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다 천이에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했던 2번 질문은 1500자라서 500자 정도가 주는 거죠. 네, 그 말은 활동 하나가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보충 자료는 아마 이제 연고대나 성대를 쓰신 어머님들은 기타 서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최대 10가지, A4 10페이지 뭐 많이 아시는 거죠.
10가지에 10페이지니까 뭐 고대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서강대는 이런 부분들 뭐 내용 써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도 증빙서류 맨 위쪽에 좌측에 연변과 활동명을 기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 연변과 활동명을 기재해라 이 말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본 대조라고 하는 부분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만드는 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즉 학교 서류에 뭔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불필요하고 외부, 교외 기관, 외부에서 활동했던 것, 학교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상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학교생활 보충 자료에 이런 양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변, 활동명, 활동 내용.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활동 내용은 그렇죠. 뭐 그냥 쓰시면 돼요. 뭐 MUN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활동 내용을 쓰는데 300자 이내로 개조식으로 써도 된다. 즉 자기소개서에서 쓰는 1000자짜리 내문항 말고 300자짜리 10개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0자죠. 네. 3000자짜리를 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언어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300자 또 쓰는 거 이런 게 싫어서 아예 안 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것까지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서강대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개조식은 어떤 거냐면요. 보통 자기소개서는 뭐뭐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는데 이 개조식은 뭐뭐 했음, 참가하였음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개조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놨으니까 그리고 꼭 300자 꼭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 활동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감상 이런 것들 적어도 되죠. 고대는 본인의 감상 적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조금씩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활동, 연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증빙 자료는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페이지별로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한 개의 파일로 쫙 만들어서 PDF로 제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서강대학교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린 학교생활 보충 자료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과 우편을 병행하는 이 방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이 좀 다르다는 것 그거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대나 고대 그리고 성대를 지원하셨던 어머님들 중에서 조금 더 합격의 폭을 좀 더 넓혀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서강대를 지원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점수가 조금 연고대를 가기는 조금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서강대를 지원하시는 것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입시 전형에 있어서 조금 바뀌는 부분들은 4월 달에 구체적으로 아마 제시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교협에서 발표한 대로 7월 달에 원서 접수는 7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첫째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결정됩니다.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2주 정도 연기됐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뭐 바뀌는 부분들이라든지 어머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삼특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정리해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에 합격한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영광들이 우리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